미주 한인 사회가 인구조사와 투표 참여를 위해 전국적인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를 1%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가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했습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5%로 올라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일부터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9,826명 늘어난 691만 4,422명, 사망자는 800명이 늘어 20만 3,01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91명이 늘어 48만 1,590명, 사망자는 9명이 늘어 3만 3,17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41명이 늘어나 20만 2,277명, 사망자는 4명이 늘어 16,1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사회가 인구조사와 투표 참여를 위해 전국적 규모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한인 1세는 물론 2세 단체들도 함께하게 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회와 뉴욕 한인회가 주도하고 미주 지역 40개 한인단체가 함께하는 인구조사와 투표 참여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어제 온라인 줌으로 개최된 출범식에서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센서스와 11월 본선거에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하고 앞으로 한인들의 권익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찰수윤 뉴욕 한인 회장은 전국 각지의 한인 1세, 2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시민 단체들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센서스 참여와 투표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1세, 1.5세, 2세들이 전국적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한인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인 센서스 등록을 높이는 거,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투표율을 높이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게 되어서 태스크포스는 센서스 참여와 유권자 등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웹사이트 kavote.org도 공개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센서스 투표 참여의 중요성과 자주 묻는 질문 등 각종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태스크포스에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한인회 등 지역 한인단체들과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와 뉴욕 한인봉사센터 등 봉사단체가 함께하며 한인 2세들로 구성된 네일재단이 2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를 1%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인종차별 관련 폭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성향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11월 3일 대선 때 누구를 뽑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7%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다고 대답해 바이든 후보 46%보다 1%포인트 많았습니다. 응답자 3%는 제3의 후보를 지지했고 4%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라스무센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선 때 투표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이달 9일에서 10일과 13일에서 15일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라스무센은 오차 범위 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업체가 대선 여론조사를 시작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초 첫 라스무센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는 동력은 폭력 시위 사태에 따른 흑인 외 소수 인종의 지지로 분석됩니다. 라스무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외 다른 소수 인종 유권자 사이에서 뜻밖의 강세를 보였다면서
많은 도시에서 인종차별 관련 폭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고 공화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투표가 이뤄져 당별로 표차가 갈렸습니다. 1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이날 하원 투표에서 찬성 243명, 반대 16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대만계 미국인 민주당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모든 공직자가 반아시아 정서를 규탄하도록 했고 아시아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징후범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빗댄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쿵플루 등과 같은 선동적인 용어는 반아시아 정서를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용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자주 쓴 표현들입니다. 민주당이 찬성하고 공화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투표가 이뤄져 찬성 243명, 반대 164명으로 결과가 갈린 가운데 14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미국 아시아계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 51%는 코로나19로 인한 징후범죄나 차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가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도입했습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5%로 올라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다른 주들로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17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포함한 예산안에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소득세율이 종전 8.97%에서 10.75%로 올라갑니다. 연 500만 달러를 넘게 버는 초고소득층에게는 이미 10.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서 더 걷는 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연소득이 15만 달러를 넘지 않고 최소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정은 최대 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고소득자들이 더 내는 세금은 총 3억 9천만 달러, 중산층에 돌려주는 환급금은 총 3억 4천만 달러로 각각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기업들은 머피 주지사의 부자 증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랩닉은 이번 조치로 뉴저지주의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주로 이착할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겠다는 머피 주지사의 계획은 플로리다 경제를 위한 선물이자 뉴저지에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뉴저지주의 발표는 비슷한 내용을 추진하는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날이 갈수록 우편 투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연방 우체국에 우편물의 배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은 USPS의 서비스 정책 변경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주 예키마의 연방법원은 17일 우편물의 배송을 지연시킨 USPS의 서비스 정책 변경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14개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US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 전역에 이와 같은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정부들은 USPS가 더 실을 우편물이 남아있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편 트럭이 우체국을 출발하도록 하는 서비스 정책을 도입하자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정부들은 또 USPS가 우편 투표를 1등급 우편물로 취급하도록 하고 USPS가 없앤 고속 우편물 분류기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USPS의 정책 변경이 법이 요구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이뤄졌고 선거를 관장할 자신들의 헌법적 권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정부들이 피고인이 정치적 동기에 따라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정책 변경이 많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정부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예비 명령서를 이날 중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동영상 공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 모기업에 오는 20일까지 미국 내 사업 부문을 미국 기업에 완전히 매각할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매각이 없다면 20일부터 틱톡과 위챗에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한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오는 20일부터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어떠한 미국 플랫폼에서도 틱톡과 위챗을 설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 측에 오는 20일까지 미국 사업 부문을 미국 기업에 완전히 매각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와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의 지분 50%를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의 틱톡 본사를 세우면 오라클이 기술 파트너로서 일부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중 일부가 미 업체 오라클에 팔리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고 결국 마감 시한 연장 없이 20일부터 미국 내 틱톡, 위챗 다운로드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들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에 대해 미국 기업들과 합의를 도출한다면 20일 저녁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늦어진다는 항의가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맨하튼에 자체 코로나19 검사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연 기간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11월까지 매일 4만 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처리를 전담하는 팬데믹 대응 랩의 설립을 발표하고 오늘 11월까지 매일 2만 건, 궁극적으로 매일 4만 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뉴욕타임즈는 올여름 전국적인 2차 확산에 휩쓸려 검사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뉴욕시의 코로나19 검사는 최대 2-3주가량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뉴욕시 자체 코로나19 검사 연구소의 신설은 대면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뉴욕시의 가을 학기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대면 수업을 시행하면서 매달 학생과 교사들의 10%를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이번 랩 신설로 코로나19 검사의 80% 이상이 72시간 이내에 확인될 수 있도록 지연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0여 명의 임상실험실 연구원, 엔지니어 등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는 11월엔 150명까지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015년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5년간 동성 결혼 가구가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기준 동성 결혼 가구는 56만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17일 인구조사국은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한 2015년 이후 5년 동안 동성결혼 가구가 70% 가까이 증가해 2019년 56만 8,110가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등록된 동성 커플 가구 98만 가구 가운데 58%는 부부, 42%는 미혼 파트너였습니다. 남성 커플 가구보다 여성 커플 가구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성소수자 문제 전문 인구 통계학자 게리 게이츠는 결혼 평등 반대론자들은 동성 커플이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동성 커플 결혼의 급증은 동성 커플들 간의 결혼에 대한 분명한 욕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동성 커플 가구의 중위소득은 10만 7,210달러로 이성 커플 가구의 9만 6,932달러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 같은 동성 커플 가구 사이에서도 남성 커플 가구의 중위소득이 12만 3,646달러로 여성 커플 가구의 8만 7,690달러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 차이는 동성 커플 가구가 2명 모두 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84.6%로 이성 커플 가구의 80.4%보다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개인에 맞는 건강 케어부터 품격 있는 노후 생활까지 책임지는 명품 호텔 클래스의 시니어타운, 시카모어 시니어타운이 어제 오픈하우스를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유일의 한인 시니어타운입니다.
뉴저지 이스크 하노버에 위치한 고품격 최고급 요양시설 시카모어 시니어타운이 어제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카모어 시니어타운의 코리안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이현아 매니저는 시카모어 시니어타운은 뉴저지 유일의 한인 시니어타운으로 호텔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품격 요양시설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고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요양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완공된 저희 시니어타운은 최신식 최고급 건물로 한인만을 위해 오픈된 유닛입니다. 어시스트 리빙과 수술을 오실 수 있는 재활치료 시설이 있습니다. 하우스키핑, 한식 식사 제공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가족처럼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카모어 시니어타운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포트리와 팰리세이즈 팍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건물 로비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최고급 시설로 특급 호텔과 같은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한식과 양식 중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식사와 월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카모어 시니어타운은 365일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해 각종 케어 서비스는 물론 식사와 함께 청소와 빨래 등 하우스키핑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의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학교에 보냈습니다. 일단 학교 측은 학생의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30여 명을 찾아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사추세츠주 동남부 애틀보로 지역의 한 고등학교. 지난 14일 월요일 팬데믹 이후 첫 등교 수업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확진 판정을 알고 있었지만 등교를 강행했습니다. Parents knew they shouldn't have done that. The student knew he shouldn't have done that. I mean, we're 6 months into the pandemic, and that shouldn't have happened. 통합교육부 측도 이 학생에 대한 감염 사실을 주 보건당국으로부터 대면 수업 재개 하루 전에 통보받았지만 학교에 제때 통보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는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확진자 감염 경로를 추적해 일단 30여 명의 밀접촉자를 찾아냈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는 1,7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왜 감염된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Upset and scared. First, the safety for her because I don't want her to get sick. Because she goes down pretty hard when she gets sick. But I tried to calm her down more than anything because she was worried herself. 학교 측은 교내에서 체계적인 방역이 이루어져도 이런 일이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학생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의심 증상만 보이더라도 절대 학교에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감염자가 나타나자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첫날 집단 감염 발생 우려도 커지면서 등교 수업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발생할 경우 업주는 직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2가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 그룹은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뉴섬 주지사는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선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 보상법은 즉시 시행되며 근로자에 대한 통지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일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에 노출됐거나 양성 반응을 보인 모든 근로자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현장 기조연설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에서 열리는 75차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화상으로 열리고
통상 각국의 6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각국 대표 1명만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는 외국에서 올 경우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어 각국 정상들이 이미 화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17일 독일 민헨 검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채로 술집을 방문했다가 최소 23명을 감염시키고 710명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미국 국방부의 여성 직원 26살 야스민에 대해 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스민은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 3, 4일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독일 바이에른주의 술집 2곳을 방문했습니다. 야스민이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을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독일 형법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하는 자율주행차에서 숙면을 취한 운전자가 당국에 기소됐습니다. 17일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는 엘버타주 포노카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바꿔놓고 잠든 20대 남성을 과속과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과속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운전자와 동승객은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브루클린 미술관이 다음 달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소장하고 있던 작품 12점을 출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80만 달러의 예상 가격이 붙은 16세기 독일의 종교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의 루크레치아를 비롯해 프랑스 화가 구스타브 크루베의 작품 등 유럽 회화가 중심입니다. 브루클린 미술관은 경매로 벌어들인 수익은 기존 소장품의 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